시작했구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시 반까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종목들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 개 동시에 하기가 힘드네요. 예. 자, 오늘 시장, 오늘 사실 배당락일이거든요. 자, 그거 감안하면 시장이 무지하게 셉니다. 지수가. 예, 딴 것보다 지수가 그냥 무지하게 셉니다. 자, 오늘 66포인트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 그러니까 선물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같이 다음 동시만기가 3월이기 때문에 시간같이가 조금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소 지수를 보면, 거래소도 지금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머리를 금요일날 잘랐어요. 금요일날 장 끝나고, 잘랐습니다.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장 끝나고 머리 잘랐어요.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오늘 배당락일인데, 보통 배당락일은요, 개파락 출발을 한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지수도 대부분. 근데 오늘은 아예 갭상승 출발을 해서 그냥 위로 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참 특이한, 그러니까 여러모로 특이합니다. 지금 거래소 보면요. 예, 상승 260개, 하락 614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지수가 6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래요. 뭐 이건 보나마나 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렸구나. 예. 코스닥? 뭐 그나마 코스닥은 좀 비등비등하기라도 한데 하락 종목이 많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닥은 지수는 그냥 강보합이에요. 뭐 충분히 납득가는 수준이긴 합니다. 거래소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거래소가 쓴데 등락비는 거래소가 더 안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얘네도 배당락을 맞았을 텐데, 얘네가 배당을 안 주는 애들도 아니고요. 그 밖에 뭐 SK 스퀘어도 사실 하이닉스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지금 시총 상위에서 하나에어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그나마 강세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세다. 하이닉스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바로 이제 코앞에까지 왔고요. 삼성전자 신고가죠, 이미 지난주부터 신고가였고요. 예, 루크루크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야 뭐 어차피 종목들 봐야 되는 거니까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만 분들 오늘 아직 문자가 안 나갔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종목을 준비는 해놨는데 가격이 살짝 안 맞아서 제가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가격이 맞는 순간 바로 나갈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그러니까 타이핑하는 사이에 올라 버렸어. 일단 오늘 시장에서요. 한번 시장 잠깐 봅시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여기. 파트너 브리핑이요. 와우 HTS 하시는구나. 그래, 와우 HTS는 3개월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조만간 와우 HTS는 접을 겁니다. 네, 문자반으로 다 옮길 거고요. 자, 오늘 동시효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뭐가 강했냐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온디바이스 AI 강했고요. 동시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강했냐면, 또 뭐가 강했죠?
아침에 온디바이스 AI와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요런 것들이 강했어요. NXT에서. 온디바이스 AI, 뭐 일부 반도체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딱 요 정도. 그리고 일부 또 바이오도 있었어요. 일부. 요 정도가 동시호까지 좀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했던 것도 있어요. 2차전지. LG엔솔, 또 계약 해지.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온 뉴스잖아요. 제가 이 뉴스를 언제 봤냐면 금요일 날 머리 자르다가 봤어요. 머리 자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핸드폰 따각따각 보는데 LG엔솔이 또 계약 해지에서 시간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했더니 독일 쪽에서 계약 해지를 했고, 그 독일 업체는 미국 쪽으로 원래 이제 납품을 하는 배터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나간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계약 해지가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앞전에 있었던 계약 해지가 더 컸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라 저는 그때 빠지는 게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계약 해지까지 나온다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그렇게 움직였다?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근데 정작 주가를 봤더니 반등 시도를 하네요. 예, 반등 시도? 그러니까는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네요. 그쵸? 2차 전지는 이제 뭔가 그 상승을 하기 위한 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계약 해지에도 이제는 안 빠진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오늘 아침에 한 3%, 4%, 5%씩 다들 빠져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거 감안하면 악재의 내성이 좀 생기는 구간이구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좀 특징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장 전이고요. 장 전이고 실제 이제 KRX로 넘어와서 어떻죠? 피지컬 AI가 강해요. 로봇이 좀 강하죠. 한번 볼까요? 로봇이 전반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네, 로봇이 강한 편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좀 보이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라운테크가 오늘 상한가인데 얘는 금요일날 공시가 났었더라고요. 라온 로보틱스로 이름 바꾼다고 해서 상한가 같습니다. 예. 신기하죠. 예. 회사 이름 바꿔서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차트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로봇 섹터이기는 한데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그러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강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슈림 로봇, 사면, 뭐 보면 뭐 로보스타 뭐 몇 개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인탑스, 이렌시스. 근데 사실 최근에 많이 안 움직였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원익홀딩스 정도가 메인이었던 종목이죠. 야, 이건 미쳤네요, 진짜. 야, 전 이런 건 매매 못합니다. 이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야, 원익홀딩스가 미쳤네. 이게 올해 상승률 제일 1등이겠는데요, 원익홀딩스가? 2,000원부터 올라서 지금 거의 5만원이 다 됐으니. 올해 주식입니다, 원익홀딩스. 올해 주식. 어쨌든, 저쪽이 좀 강한데, 이제, SOS랩, 혹시 드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SOS랩은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계속 뭐라고 했죠? 이거 자율주행이 아니라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 계속 맞고 빠지는데, 이번엔 맞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빈다. 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언급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오늘 정도가 딱 익절 자리예요. 왜? 보시면요. 이제 요런 자리들이
한 번에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다음 저항 자리가 딱 이제 지금 자리예요. 15,500원이 딱 다음 저항 자리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한 방에 준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세라는 게 어떻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참 갈 법한데 못 갔잖아요. 여기서 갈 법한데 왜 이렇게 못 가지 하는데 갈 때는 순식간입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니까 여기까지 그냥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가 이날 거래 들어오면서 이틀 전이었어요. 이 양봉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시세가 가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 단기 슈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자율주행이 지금 반등은 해요. 반등하는데 아까보단 좋네요. 근데 사실 장 초반에 자율주행이 좋진 않았거든요. SOS램만 좋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얘는 오늘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로봇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라고 꼭 자율주행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좀 세다는 거예요. SOS 랩도 오늘 센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 로봇이 센데 자율주행은 어떠냐? 제가 자율주행으로 계속 얘기하는 종목들 정해져 있죠? 예. 원래 대장주, 현대 오토에버, 원래 대장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이제 약간 다코스군, 아우토크립트. 예. 여기에 이제 SOS랩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만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것 같고, SOS는 오늘 로봇으로 가는 거고, 아우토크립트, 얘도 제가 문자반 분들에게는 계속 목표가를 얘기했던 종목인데, 21,000원. 제가 이거 21,000원까지 열려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선도 거놨네. 근데 사실 얘도 전거래일날 2750원까지 가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사실 오긴 했어요, 이미. 뭐 아직도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고, 이런 것들은 뭐가 깨지면 안 된다? 11선. 11선 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슈어소프트는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거 봐니 주봉 보면 떡 티가 날 텐데, 어때요? 8,000원대 지금 안착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얘는. 근데 저는 얘는 이제 굳이 목표가를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11,000원 얘기할 것 같아요. 11,000원. 아셨죠? 슈어소프트. 그냥 내비 두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도 반등 시도를 하더라. 그는 뭐예요? 결국은 피지컬 AI잖아요, 다. 결국은 돌고 돌아 피지컬 AI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제 여러분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봐야 된다 1번, 안 봐도 된다 2번 한번 쳐보세요. 온디바이스 AI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초반보단 약해요. 네, 초반보단 약해요. 인제는 봐야 된다고 다들 인정하시죠? 제가 11월 말부터 얘기할 때는 좀 애매했겠지만 시세가 안 가니까 일단 인제는 봐야 될 것 같죠? 그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말에 이것저것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제 2026 CES가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요. 2026 CES가 보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일정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예. 이번 주 주말에 미디어데이가 개최가 돼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더 퍼스트 룩이라고 해서 CS 관련된 프리뷰 행사를 이번 주 주말에 개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거든요. 이렇게. CS 미디어데이, 삼성전자 더 퍼스트 룩, CS 프리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 주부터 CS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포스코 DX는 최근에 로봇으로 갔잖아요. 예. 제가 포스코 DX 관련돼서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포스코 DX가 최근에 로봇으로 갔고, 그래서 봐야 되는 로봇주가 뭐라고 했죠? 예. 포스코 DX가 로봇으로 최근에 움직였는데, 그래서 봐야 되는 로봇주가 하나가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예, 안녕하세요. 그 목이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예, 유로메카. 포스코 DX가 로봇으로 간다? 유로메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로메카 볼까요? 예, 오늘 좋네요. 그쵸? 유로메카는 별로 못 갔어요. 로봇 치고는. 올해 초에 기록했던 고가 부근이긴 한데, 사실은 별로 못 갔어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최근에 포스코 DX가 한번 부각이 됐죠. 유로메카 보셔야 됩니다. 예, 유로메카. 저런 거는 부담이 없어요. 자, 온디바이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CS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일정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어떤 기사들이 많냐면, 이번 CS의 주제, 테마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야, 어떻게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거, 약간 의심도 했습니다. 예. 내 방송을 보고 기사를 썼다? 왜냐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AI의 산업화, 뭐 AI의 구체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하던 얘기잖아, 이게. 예. 제가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AI 산업화의 구체화라고 했을걸요, 아마? 제가 딱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했죠? 최근 몇 년간, 주제가 맨날 똑같아요. 예. 주제가 맨날 똑같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빌드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테마로 빌드업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빌드업의 끝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산업화잖아요. 돈 버는 거. 예. 돈 버는 거. 산업화잖아요. 이 얘기가 이번 주말에 기사에 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CS는 제가 보는 방향이 확실히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에서 나온 섹터가 뭐라고 했죠?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어쩌고 저쩌고 AI 이런 섹터, 피지컬, 의료, 온디바이스, 얘네예요 그냥. 오늘 구리 관련주도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CS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주제는 이거고요. 여기서 종목들은 다 나올 거예요. 종목들은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피지컬하고 의료가 조금 세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여기에 속하는 게 이제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 온디바이스 AI인데 이 중에 로봇하고 의료 AI는 조금 많이 올라간 변동성이 큰 부류. 그 다음 자율주행하고 이거는 이제 아직은 좀 덜 오른 부류라고 좀 구분해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금요일은 요게 셌죠. 자율주행하고 온디바이스 AI. 오늘은 보니까 로봇하고 의료 AI가 조금은 더 센 것 같아요. 오늘은 의료 AI는 근데 좀 올라가다 또 밀린다. 이게 아까 시어스가 급등하고 프로티나가 신고가였거든요. 근데 프로티나 윗꼬리 달리고 시어스도 조금 윗꼬리가 달리니까 좀 이제 마이너스도 나오고 하네요. 변동성이 크죠,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로봇하고 의료 AI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건 계속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리고 이쪽은 그나마 변동성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데, 봅시다. 자율주행 여전히 좋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저거 얘기하다 말았죠. 오픈 엣지가 조금 빠졌네요. 근데 오픈 엣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워낙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워낙 많이 올랐고 빠질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겁니다. 빠질 때가. 근데 얘는 오늘 NXT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채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제가 선 거놨잖아요. 여기 저항이거든요. 15,500원. 근데 얘가 보니까 NXT에서 뭐야 16,000원까지 갔다 왔던데요. 예. 이건 NXT. KRX에서는 아니죠. 15,100원이죠. 그러니까 NXT에서는 이미 여긴가? 갔다 왔어요. 여기. 요쯤 갔다 왔어요. 요쯤. 여기 걸리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걸리는 자리. 자, 다시 한번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얘기 드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예요. 이런 원래 저항이었잖아요. 원래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방 돌파가 살짝 이렇지만 예, 어때요? 이제 쌍봉 맞고 내려왔었고 이때는 오히려 하방 돌파가 하방으로 좀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뭡니까 짝꿍댕이 찍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걸리는 자리 여기에요. 여기 너무 명확해요. 여기를 뚫으면 이제 여기 트라이 하러 가는 겁니다. 18,000원. 저는 여기까지 내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계가 있죠. 여기부터 일단 확인해야죠. 여기가 15,500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오픈 엣지 예를 드리는 거고요. 얘가 이제 오늘 시간에서는 NXT에서는 16,000원을 이미 찍긴 했더라. 그래서 거기 저항 걸리고 살짝 쉬는 겁니다. 요런 거는 신규로 볼만할 것 같은데요. 신규로 좀 볼만한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꿈쩍이지 않은 거 노리실 분들은 요런 거 좋다고 했죠. 근데 얘도 그러니까 오늘 온디바이스가 조금 시가보다는 안 좋아요. 다들 차익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차트도 좋고 내용도 좋은 거. 칩스 앤 미디어, 제주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맨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내용이 근데 좀 볼만한 거 오픈 엣지, 퀄리터스. 원래 제가 맨날 이렇게 봤는데 오픈 엣지는 이제 차트도 좋아졌어요. 오픈 엣지 차트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차트도 금요일날 이빠이 땡겨놨기 때문에 이것도 차트가 이제 슬슬 만들어가는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차트가 전혀 돌아서지 못한 좀 내용 있는 애는 제가 볼 때는 오픈 엣지 읽어 봐야 될 것 같고요. 퀄리터스가 아직 못 가긴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뭐 얘네 말고도 저는 딱 여기까지를 주로 얘기했는데 얘네 말고도 제가 자람테크도 있구나. 자람 한번 차트 보자. 자람. 얘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퀄리보단 얘가 차트가 이쁘다. 네. 자람도 슬슬 살아나는데요. 네. 얘도 조금만 더 움직이면 위로 당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얘네들 잘 봐야 돼요. 언제까지? 1월까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1월까지는 계속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잠깐 볼까요? 바이오를 오늘 안 봤죠? 바이오 오늘은 바이오 글쎄 바이오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수 측면에서 거래소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2차전지 바이오가 뭐 엄청 세진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바이오는 좀 안트로젠 이거 요즘 잘 간다. 와, 요즘은 안트로젠이 미쳤네. 지금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일단은 강세기는 하나 제한적인 강세고요. 인벤티지랩, 펩트론 같은 게 그나마 세네요. 얘네들은 비만 치료제 쪽. 예. 전 사실 바이오는 금요일날 사서 오늘 팔았어요. 딴 것 좀 매매하려고. 저는 이제 금요일날 사실 코오롱 티슈진을 샀었어요. 자리 좋았죠, 금요일날. 그래서 오늘 아까죠.
예, 거의 고가 부근에 이제 팔았거든요. 뭐 지금도 고가 부근이긴 합니다. 원래 한 79,000원, 8만원 단기 차익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금요일에 사서 오늘 팔았는데, 딴 건 좀 애매하려고 사실 팔아놓은 겁니다. 왜냐면 CES에 조금 집중하려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맘때가 제주반도체가 빠져요? 오르지 않았어요, 네? 올랐는데? 설마 이걸 시가에 사신 건 아니겠죠? 설마 시가에 샀겠어? 금요일에 샀었어야죠. 이거는, 난 이런 건 시가에 사는 거는 매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진작부터 좋다고 했던 거를 오늘 시가 초반에 따라간다? 이건 진짜 욕심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공포의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추격하는 거지, 뭐. 진작 살 거라면서 그냥 추격하는 건데, 절대 살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론도 아니고, 살 자리 아닙니다. 이거 용감하신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지금 빠지고 있다고 느낄 거고, 금요일에 샀으면, 뭐가 빠져? 오늘도 올랐네. 예. 숨고르기 정도 수준이고요. 제주반도체 근데 좋아요. 저 신고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8월달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제가 섹터 앞으로 요런 것들이 갈 겁니다 하면 거의 그대로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요런 것들이 대장입니다 하면 거의 그게 진짜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온디바이스 AI 아무튼 믿고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제가 솔직히 11월 말부터 얘기 드릴 때는 그때 당시 제 워딩도 그거였잖아요. 지나고 보면 저점일 것 같은 자리인 거지 솔직히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차트가 이뻐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이 온디바이스가.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이 클 수도 있기는 해요. 내 기대치 대비해서는 별론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순차적으로 얘도 괜찮아요. ALT도 괜찮던데. 이런 것도 괜찮고. 순차적으로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특히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랑은 확실히 지금 온디바이스가 훨씬 나아요. 레거시도 물론 코리아 서킷 같이 신고가 치고 가는 게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레거시보다는 지금은 제가 두산 테스나도 차트 좀 이쁘다고 했을 텐데 요것도 괜찮거든요. 두산 테스나. 근데 요런 레거시는 괜찮은 게 탁탁 집어서 보이고요. 온디바이스는 두루두루 좋아 보여요. 온디바이스가 훨씬 나아요. 지금. ALT, 네, 방금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ALT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안경 좀 떴고요. 네. ALT 좋습니다. 이차전지도 저도 내성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내성 말 그대로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적이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주가가 안 빠져. 그런 것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내성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차전지가 약간 그런 냄새는 나요. 근데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주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데 뭐 악재 소화력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더 안 빠진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세가 더 안 빠지는 거지. 이거는 시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해요. 뭐가 됐든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2차전지가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악재 소화력은 지금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하니까 근데 뭔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필요해,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워낙 봐야 되는 섹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2차전지를, 특히나 지금 CES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2차전지를 탑픽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탑픽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와 있는 구간 같아요, 저는. 네,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저도 오늘 사실 에코프로를 조금 각오하고 왔거든요. 야, 에코프로 오늘 빠진다, 만약에? 특정 구간에선 상황에 따라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아마 회원분들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아침에. 시작하기 전부터. 근데 이게 웬걸? 플러스를 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내성이 있구나, 이제 좀.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런지. 근데 이제 LG엔솔도요, 여기 241선이잖아요. 더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여기가 이제 241선이라 제가 볼 때 더 빠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은 그게 그게 부족하죠. 온디바이스 좋은데, 근데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다 샀잖아요. 일부 그냥 들고 가세요. 예. 문자반은 회원방이랑은 좀 다르죠. 회원방이 좀 비싸잖아요. 예. 어쨌든 오픈 엣지, 오늘은 아직 제가 종목을 안 드렸어요. 제가 지금 종목을 타이핑만 3개를 해놨는데, 셋 다 가격이 조금 안 맞아서,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을 줄 것 같아, 좀만 기다리면.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점심시간 전에는 나가지 않을까 싶고, 자, 오픈 엣지 들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오픈 엣지 테크. 들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시고, 이거 오늘 빠진다고 팔 거 아니에요. 빠진다고 팔 거 아닙니다. 이게 NXT까지 거래하면 모르겠는데, NXT에서 팔았어? 그럼 잘하신 거고. 근데 굳이 오늘 팔 필요가 없어요. 들고 가셔도 돼요, 이런 거. 들고 가셔도 되고, 애초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문자반은 문자가 안 갔으니까 모르겠구나. 제가 와우 HTS에서는 이제 급등을 20% 넘게 올라갈 때, 일부 이익 실현 하면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일부 이익 실현 하면서 이미 보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부 이익 실현을 이미 하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날 여기서 샀잖아요. 예. 13,000원 밑에서 산 건데, 오늘 15,000원까지 보여줬고, NXT에서 16,000원까지도 보여줬잖아요. 20에서 25%까지도 수익이 하루 만에 났다는 얘기인데, 이익 실현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걸리는 자리고요. 근데 얘는 이제 남은 물량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죠. 어디? 18,000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한목에 사가지고요, 한목에 나 여기까지 홀딩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노리시면 안 되고, 올라오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나머지 물량 가지고 노리는 거라고요. 아셨죠? 아셨으면 1번. 제가 이 얘기는 되게 자주 드릴 텐데, 앞으로도 자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만큼 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욕심을 내서요, 다. 다 들고 가면 흔들 때 다 털려요, 어차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욕심을 좀만 줄이시면 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자마자 막 날아가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감사하게 일부 익절하면서 매매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전부 익절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자마자. 얼마나 감사해요. 슈어소프트 사자마자 다음날부터 급등하고. 예. 근데 얘는 이미 이제
이거는 신규로 누구 보고 사라고 하면 사기가 쉽지 않을걸요?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생각보다 이미 많이 올라서. 들고 있는 사람들 영역이죠,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그리고 일부 종목들 중에 조금 크게 빠지는 것들은 여러분 오늘은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찔끔 산 것도 매도를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찔끔 산 것 같으면 그건 뭐 그냥 그건 이제 베팅의 영역인데요. 뭐냐면 대신 보세요. 난 찔끔 사서 분할 매매 하기 싫은데 찔끔 사서 분할 매매 분할 매도가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사자마자 예를 들어서 5% 이상 수익이 났어요. 만약에 사자마자 5% 이상 수익이 났어요. 뭐 때로는 10%, 뭐 15% 수익이 났어요. 하루 지났더니 15%까지 뭐 예를 들면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 차트를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50%까지도 노려볼만 해. 전 일부 익절하면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찔끔 사서 분할매도 하기 싫어. 그럼 배팅의 영역이죠. 네. 15% 먹고 심하게 칠 건지 50% 노리고 대신 본전 혹은 약수익권에서 짤을 각오하고 들고 가던지예요. 이거는 배팅의 영역이지 뭐. 안 그래요? 이거를 손실까지 가지는 말라는 거지. 사자마자 이렇게 잘 수익이 난 거를 굳이 손실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고 가볼 수 있죠. 그쵸? 예.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3번. 예. 저는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찔끔 사서 분할 매도 하기 싫은데?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족할 건지 큰 거를 노리고 대신 이 노리는 만큼 반대급부도 생각하고 들고 갈 건지예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그거 있어야지. 상황이 되면 그냥 난 던지겠다는 각오는 돼 있어야 할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마음 먹고 해도 중간중간에 이게 놓치게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 마음을 저렇게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계셔야 돼요. 예. 난 이렇게 할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게 주식이라고요. 그럼 저런 마음까지도 안 먹고 있으면 기준이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지키시면서 못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네,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예, 문자 아직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종목을 아직 안 보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가격이 제 기준이랑 조금 안 맞아서 아직 안 보냈어요. 근데 예, 이거 오픈했지 이런 거 차라리 사고 싶긴 하다. 아까 빠질 때 5% 빠졌을 때. 제주반도체, 칩스가 차트는 진짜 예쁜데. 뭘로 땡기려나 이거? 이거 땡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증권이다. 오늘 삼성증권이 뭐가 안 좋아서 5%가 빠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이 얼마였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배당 수익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하고 최근 1년 내에 나왔던,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나왔던, 보통 이제 배당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오늘이 배당락일이니까.
근데 몇 프로 한다는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종목은 몇 프로 하더라. 이것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숫자로 볼 수가 있는 건 배당 수익률. 그리고 1년 전 공시에서 배당 몇 프로 했는지. 가장 최근에. 1년 전이라는 게 가장 최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야, 이거 좀 빠지는데 하는 종목들이 금융주가 확실히 오늘 많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가 좀 하락률이 있을 텐데, 이게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뭐 금융주가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배당 때문에 이런 거다. 그냥 심플하게 보시려면 그냥 배당 수익률 보시면 돼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공식 뒤져서 보는 거고요. 보통 저게 이제 언제쯤 나오냐면요. 대략 한 2월달? 빠르면 1월에서 2월달에 이제 배당 공시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한 4월, 5월 이쯤에 계좌에 들어옵니다. 아셨죠? (4월 5월) 이쯤에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은 몇 프로 배당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배당락이라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허상이기는 해요. 과거에 했던 거를 가지고 지레짐작해서 나오는 게 배당락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원익이 오늘 좀 올라오네. 원익 홀딩스가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원익 홀딩스가 세니까 달 봐도 저점이 나온 것 같네요. 또 저점이 약간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얘는 어디 자리를 지킨 거죠? 현재로서는 어디? 여기 지켰죠? 예. 종가가 제가 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요일날 이게 깨는 것 같았는데 14만원 위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저점이 잡힌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빨간 박스 그어놨지만 여기는 저는 물려도 될 것 같은 자리는 여기거든요. 여긴 물려도 돼요. 제가 이때 물려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13만 5천원 언더는 물려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셨죠? 거기까지는 안 좋네.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될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이제 CES가 코앞이고 연말 연초인데 연말 연초에 화장품이 가는 걸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연말 연초에 화장품 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갑자기 막 화장품주가 이 시기에 간다? 물론 뭐 반등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대장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일정 에이프릴 가고 있어요? 에이프릴 5만원 넘었다. 조금씩만 가도 이제는 되게. 얘 지금 11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에이프릴. 에이프릴 들고 계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JS, 이 자리네. 얘도 배당락인가 보다. 이거 배당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니까 얘도 배당을 많이 해요, 이렇게. JS. (4% 정도 배당하네). 그러니까 4% 빠진 거죠.
배당락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얘만 단독으로 보면 저는 좀 좋아 보이는 자리인데요. 문제는 이 시기에 JS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얘는 이제 호텔 관련주죠? 핸드백 호텔, 기업 거버넌스 이쪽인데. 근데 에이프릴은 저는요, 따라가는 매매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끔 하는데요. 제가 가끔 따라가는 매매는 대부분 어떤 자리냐면요. 이런 걸, 이런 것도 솔직히 따라가는 매매는 여기서는 막 해요.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 막 매매합니다. 예. 이런 데서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도요, 다 같은 저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항도 다 급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링크 솔루션의 이 저항은요, 이 저항은 정말 중요한 저항이에요. 뚫으면 많이 갈 수 있는 저항.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도 좀 따라 붙는데, 여기까지 가면 못 따라 붙는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얘? 11선 타고 가죠. 여기 11선. 종가 기준으로 요 보라색이 11선인데요. 깨진 적 있나요? 이날도 결국 종가는 올려놨잖아요.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없죠. 이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1선 아래로 종가가 형성이 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1선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죠. 근데 예를 들면 에이프릴 볼게요. 에이프릴은 에이프릴을 제가 계속 샀다 팔았다 했을 때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많이 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항상 이런 자리에서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항상. 근데 이때가 뭐 지나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사실 막 주봉도 보고 막 이것저것 봐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이때인 것 같은데, 이때 제가 11선 아니면 기준선 저점 나올 거고, 난 11선 저점 나올 것 같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이때가. 주식 오래 하지 않으셨구나. 주식은 그래도 한 20년은 해보셔야, 주식이 이런 거구나가 되죠. 네, 제가 뭔 얘기하고 있었지? 에이프릴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에이프릴은 지금은요, 그러니까는, 추세는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추세는. 기준선은 여기 있고요. 11선은 여기 있어요. 이거 3개 보고 가는 거거든요. 에이프릴 같은 거는. 저는 이 3개 자리 아니면 매수 안 해요. 제가 제일 공격적으로 그럼 매수를 하면 어디겠습니까? 11선이겠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준선 노리겠죠. 이 추세가 마지노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전 위에서 살 생각은 없어요. 따라가는 매매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사는 흐름으로 움직인다? 그럼 그냥 못 사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안 사고 딴 거 하면 되죠, 뭐. 여튼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뭐 저도 많이 먹었어요, 에이프릴은. 그리고 다른 바이오도 여전히 봐야 될 게 많아서요. 봐야 될 거 많죠. 에이프릴도 좋고 D&D도 좋고, 제가 오름테라도 좋다고 했죠. 이거 근데 얘도 11선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센 놈들은 다 11선 타고 가요. 이거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센 놈, 소위 섹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위태위태한데 다 어떻게 또 11선을 타고 가. 이 오름테라도 또 그래요. 얘도. 솔직히 이게 지금이야 쉬워 보이지, 막상 이럴 때 되면 이거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이럴 때 위태위태해 보인다고요. 야, 이거 깨지겠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들어올리잖아. 이거 깨지겠는데 또 들어올렸어. 진짜 센 거죠.
자, 온코닉 이런 게 위에가 열리긴 했는데 오늘 막 급등했다가 내려왔더라고요. 얘가 좀 위에가 열려있는 주식이에요,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 아, 이것도 제가 18,000원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일부 익절하고 일부는 조금 욕심을 내볼 만은 하죠.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요. 코스닥 장세가 안 만들어지고 코스피 강세로 가면 강세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되는 거냐. 꼭 그렇게 보기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자 몇 가지 대전제를 깔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이나 섹터를 잘 보잖아요. 이거 우연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설마? 이거 우연이 아닌데,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보통 보냐면요. 몇 가지 대전제를 깔고 봐요. 네. 저는 시황을 볼 때 대전제를 깔고 봅니다. 대전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이나 공학을 하다 보면, 수학, 산수에도 사실 변수, 상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보는 정확도가. 이 상수가 제가 생각하는 그 대전제예요. 예. 그러니까 몇 개는 그냥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본다고요. 물론 그것도 만에 하나 틀릴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만에 하나. 그 적은 확률에 베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번 상승장, 제가 계속 유동성장이라고 8월부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 8월 달에는 유동성장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워딩이 많이 안 나왔어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이때 맨날 뭐 보여드렸어요? 맨날 고객예탁금 보여드렸잖아요. 맨날 고객예탁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제가 상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실. 여기에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각도, 제가 각도 얘기 많이 했었죠, 이때. 이게 늘어나는 각도가 흡사 코로나 유동성 시기랑 똑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8월달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때 인버스 하지 마라 노래를 불렀잖아요. 유동성장이 무슨 인버스냐. 유동성장에서 인버스를 하는 건 참 진짜 어리석은 거다. 엄청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맨날 그때 횡보하고 있을 때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만 꼽으라면 전 이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 이거를 상수로 깔고 본 건데, 근데 막연하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날 거다가 아니라 늘어나는 각도가 이미 그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구조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유동성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상승장이 대장주가 뭐죠? 대장 섹터가? 이거는 열이면 열 다 반도체라고 하지 않을까요? 반도체잖아요. 삼전 하이닉스잖아요. 이것도 다 동일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코스닥 종목장을 자꾸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오고 그냥 반도체장으로 가버린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우려가 있어요. 원래요, 어떤 파동의 시작을 만들어낸 섹터는 파동의 마지막도 장식해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상수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반도체는 뭐 지금 10월, 11월, 12월 좀 답답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대부분의 레거시 반도체들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근데 걔는 결국 또 가긴 할 거다. 이번 파동의 시작을 만들어낸 섹터거든요. 마지막 휘날려도 이거 화려합니다, 보통. 이게 종목장이 안 오고 그냥 얘네가 계속 슈팅이 나와버린다? 아, 이러면은 한 파동이 더 전개되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상승의 길이가, 그러니까 상승 파동의 시장 강세의 길이가 짧아진다? 아유,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단어는 못하겠지만, 딱 그거예요. 한 파동 더 전개, 얘네가 더 갈 룸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상승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맞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만 따지고 놓고 보면 얘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뭐 계속 빅사이클이다 보다, 뭐 디램가 가격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글쎄요, 내년 내내 얘네가 갈까요, 과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지금은 반도체가 내러티브가 제일 좋죠. 반도체가 지금 내러티브가 제일 좋거든요. 약점이 없어 보여요, 흡사.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과연 약점이 없을까요? 이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은 좀 해요. 반도체에 대해서 들리는 이슈만 놓고 보면은 완전 무결한 섹터예요, 지금 반도체는. 완전 무결한 섹터예요. 그럼 내년 내내 반도체가 갈까요? 절대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말이 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하이닉스 얼마 갈 거라고 했죠? 저는 100만원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100만원도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벌써 60만원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100만원 간다는 얘기 계속 했을걸요, 아마?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그래도 100만원은 갈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오히려 무서워요. 저는 누구보다 상승 파동이 길었으면 좋겠고, 상승 파동이 길려면 하나만 가면 절대 길게 안 나와요. 중간중간에 얘네가 이제 쉬는 과정에서 그걸 뒷받침해주는 섹터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야 상승 파동 자체의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를 100만원 간다고 보지만 참 지금 사기가 그렇지. 여튼 그래요. 여튼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센데요. 반도체가 솔직히 오늘 센 건가요, 이게? 난 모르겠는데? 나만 모르겠나? 이게 반도체가 지금 센 거예요? 올라가는 거 몇 개 안 보이는데? 코리아 서킷,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좀 차트 이뻐요. 몇 개 안 보이는데요? 빠지는 게 더 많은데? 빠지는 게 더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 안 가죠, 지금. 뭐 이제 저거 가지고도 여러 논리들을 막 붙이시던데,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가야지. 가기는 가야지. 타이밍이 다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저거 못 사겠다. 더 올라가 버렸네. 더 올라가 버렸네. 개별 종목 상담이 안 되니까요. 그냥 두루두루
아이고, 고민들이 많으시구나. 자, 코스닥이요. 이것도 몇 번 한 얘기인데요. 이게요, 이 차트가 달라요, 지금. 차트가 다르다는 게, 이게 코스닥 11월부터 현재까지예요. 2달간 차트거든요. 여러분, 이 차트가 좋은 차트 같으세요? 아니면 거래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거래소예요. 이 차트가 좋은 차트 같아요.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지금 좋은 차트인가요? 이게 좋은 차트인가요? 여러분, 이게 더 좋은 차트겠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더 좋은 차트라니까. 아, 나 이제 미치겠네. 얘가 먼저 돌렸잖아요. 코스닥이. 아니, 떨어지던 거를 11월 말부터 돌파를 제대로 한 쪽은 코스닥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가 되면서 가고 있다고. 코스닥은. 근데 거래소는 이때는 못 돌렸고요. 뒤에 그 키 맞추기 한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또 이렇게 센 거죠. 세긴 센데 둘 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비슷하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코스닥이 가야죠, 여러분. 아우, 이거 아직 모르시나? 코스닥이 가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코스닥이 가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장이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하이닉스 100만원 가고 삼성전자 20만원 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머지 안 가고? 주식이 얘네밖에 없나? 이러면 장 안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가면 코스피만 올라가지 뭐. 근데 코스닥이 지금 딱 하나 불안한 거는 음봉이 어떻게 한계가 없냐. 코스닥은 지금 되게 제가 두세 달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기 뚫은 거 되게 의미가 큰 거라니까요. 응. 여기 뚫은 거 진짜 의미가 크다고요. 코스닥이 지금 위가 많이 열려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쳐봅시다. 솔직히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종목 수가 이렇게 보면 반도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약간 느낌이 완전 무결한 섹터예요. 지금 완전 무결한 섹터처럼 지금 느껴질 정도로 나쁜 뉴스가 아예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쁜 뉴스가 아예 없어요. 바이오는 중간인 것 같은데? 2차전지는 2차전지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꾸 뉴스나 이런 거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억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2층가니까 저렇게 올라가는데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좋다고? 못 간다고? 억가야 약간. 근데 계약 해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악재도 있기는 하죠. 바이오? 뭐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하려고 한다? 글쎄, 그게 바이오의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바이오가 그리고 솔직히 바이오가 반도체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내가 보는 바이오만 그런가? 근데 솔직히 반도체보다 바이오가 더 갔잖아요. 오름 테라퓨틱 4배 올랐고요. 예? 제가 얘기만 하고 3달 동안 4배가 올랐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계속 가죠. Y바이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것도. 바이오는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사실은. 반도체 못지 않아요. 작다고 하기엔 다 몇 조인데. 우리 언제부터 몇 조짜리가 다 스몰캡이 됐습니까? 작다고 하기엔 그래도 다 조단이에요. 네. 작다고 하기에는 네, 2조. 에이프릴도 이제 1조 넘었죠. 얘도 1조가 넘었고. 코롱 티슈지는 얼마야? 진짜 많이 올랐네. 이것도 6조. 이것도 6조라고요.
이게 뭐가 작아. 6조가 뭐가 작아요. 그 ABL 바이오 얘는 10조잖아요. 10조. 얘는 10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반도체가 오른 거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바이오는 왜요? 왜 많이 올랐다고 인정을 안 하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이닉스 연초 대비 4배 올랐어요. 그렇죠? 올해 1년 동안 4배 올랐어요. 4배 올랐는데, 아니, ABL은 몇 배 올랐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3만원부터 올랐네. ABL은 7배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대장이죠. 4배 올랐죠. 1년 동안. ABL 바이오는요? 7배 올랐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이상해요. 티슈진도 많이 올랐어요. 얘는 3-4배 올랐네, 얘도.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합니다. 아이고. 자, 네, 이 얘기는 그만할래. 얘기는 제가 패스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굳이 내가 어렵게 설득을 하고 싶진 않고요. 예. 여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나오는 뉴스에 너무 오리엔트 되실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완전 무결해 보이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6개월 후에도 완전 무결할까요? 지금은 한 2년 정도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아마 글쎄 난 그런 사례를 거의 못 봤는데요.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이제 호재만 있어 보이는 섹터만 그러면 계속 사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제 에이프릴은 나 이제 못 사겠다. 언제 사?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했구나, 또. 아, 저거. 시어스도 10배 같지. 그치. 반도체, 잠깐만. 그렇죠. 얘가 많이 올랐겠구나, 코리아 서킷. 얘도 4배네, 근데.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게 왜 저런 식의 댓글을 다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하이닉스랑 아까 막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한 이유가 뭐예요?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언뜻 생각해도 하이닉스 같아서 그거랑 비교를 한 거지. 시가총액 1대1 비교를 한 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그러면 코리아 서킷이랑 비교하면 되겠네. 얘 무지하게 오른 것 같죠? 연초 대비 4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신고가죠.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4배 올랐다고요. 왜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바이오가 더 많이 올랐는데 왜 자꾸 반도체라는 거야? 난 대장주가 반도체라는 건 인정하거든요. 그건 맞으니까. 근데 의외로 수익률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익률은 그러니까 대장과 수익률이 1대1 딱 일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봇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원익홀딩스.
로봇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올해? 로봇이 제일 많이 오르,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진짜 수익률은 로봇, 바이오, 의료 AI 이런 데서 튀어나오는 거고, 대장은 반도체인 거고, 약간 이런 거고, 2차 전지는 낙폭과대 섹터인 거고, 조금 결이 다르죠. 2차 전지 낙폭과대 섹터. 이런 건, 그래도 한 2배는 올라왔네. 아직은 멀었고, 에는. LNF 만등하네. 우주항공. 자, 봅시다. 오늘은 일단 11시 반까지 진행하고, 11시 반부터는 제 개인 유튜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30분만 더 진행을 할 거고요. 종목 빨리 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안 맞는다. 딴 거 해야 되나 고민이네. 잠깐만. 차트를. 나중에 저 떠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보니까 나 몰랐는데 앞에 하시던 분 한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왜 나가셨는지까진 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보니까 경락이 형도 자꾸 나가려고 하던데, 그냥 농담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저한테 사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담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 포함해서 유튜브 매일 이게 나오시는 분들, 뭐 자기네 홍보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맞는 소리기는 한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아무 보상 없이 사실은 하는 거라 힘들다고. 이거 매일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값이면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값이면. 너무 비판적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랑 싸우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아니, 이게, 뭐 출연료라도 많이, 박나래처럼 출연료라도 막 잔뜩 받아가면서 출연하는 것만 모르겠는데, 출연료가 0원인데, 참, 예. 그쵸? 제가 그 앞에 하시던 분이 그만뒀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 좀 놀랬어요, 사실. 난 그분 안 그만두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다른 분으로 바뀌고 나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싸웠나? 모르겠네. 왜 갑자기 그만뒀지? 다들. 자, 지수가 조금 쉬는 듯 하는데, 오늘 좀 특이한 날이다. 오늘 개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사는데? 판 거에 비하면? 매수를 하다 마는데요? 지금 8천억이네. 예, 매수를 하다가 마네. 많이 올라서 그런가? 오늘은 무조건 개인이 사는 날이거든요. 오늘 무조건 개인이 사는 날인데, 우울증이시래요? 간장 종지가 뭐예요? 예. 몰라요, 그분들의 별명은 잘 모릅니다. 내일 망년회에요, 내일. 내일 망년회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장이죠, 올해, 그래도. 그래서, 내년에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둘이 합니다, 근데 망년회를. 누구 초대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확정은 둘밖에 없어서, 이게 뭔 망년회야. 굳이 일요일날 어제 전화 와가지고,
내일 모레 시간 비워두라고. 굳이. 내일 모레가 뭔데? 이랬더니. 막년해야지. 그래서 야, 씨, 마지막 장인데 얼굴 봐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굳이 일요일날 전화해서. 제가 주말에,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해야겠다. 주말에, 요즘 챗GPT가 기능이 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애기 때 모습하고, 저 완전 애기 때 모습하고, 지금 제 애기하고,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저랑, 제 애기 때, 40년 전에 저와, 지금 제 애기가, 이제 껴안는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둘이 막 애기 둘이 뛰어가지고 껴안는 동영상. 야, 이거 AI 시대가 되니까 별의별 게 다 돼. 별의별 게 다 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조카가 만들어줘, 조카가. 조카가 말레이시아 사는데, 조카가, 요즘 애기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기계 잘 만지잖아요. 그런 거 동영상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데. 와, 신기하더라고. 동영상이요? 동영상. 제 개인 유튜브에서 보여줄게, 개인 유튜브에서. 여기는 이제 공적인 유튜브니까. 자, 종목들도 좀 봅시다. 예. 결국은 이쪽을 봐야 되는데. 로봇주나 한번 좀 볼까요? 로봇주. 지금 무벡스가 대장이죠, 지금은. 무벡스가 대장이고. 자,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이건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저항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때요? 일부 입절하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이 RS, 예를 들면요. 아까 대장주들을 다 보셨겠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대장주들. 여러분, 소위 이제, 난다긴다 하는 대장주들은, 처음부터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대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못 타고 가요. 1번, 5일선, 2번, 11선, 3번, 21선, 3번, 41선. 자, 난다긴다는 대장주들은 못 타고 갑니까,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1번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건 2번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2번이에요. 1번이라고 무조건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폭등주는 1번이긴 하죠. 폭등주. 1번은 얘는 이제 폭등주. 근데 이제 우리가 천일고속 같은 거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케이스를 우리는 봐줘야 되거든요. 2번이 제일, 예. 이게 이제 21선이 아니에요. 11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장주의 생명선과 같은 자리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제가 맨날 기준선부라고 하잖아요. 눌림목 자리는 기준선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1선은 뭐죠? 예. 이건 이씨 아저씨한테 물어보시고, 예. 맨날 41선. 근데 41선이 뭐예요? 21선과 61선의 사이예요. 40일은 20일과 60일의 사이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생각난 김에 좀 해야겠다. 여러분, 이평선을 왜 50 이렇게 보는지 아세요, 혹시? 왜 이렇게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평선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 형은 자꾸 요 두 개 사이 41선 보는 거고요. 근데 내가 묘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41선이요. 뭐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41선이
뭐랑 제일 맞물리냐면 이거 기준선하고 자주 맞물려요. 비슷해요. 위치가 비슷해요. 이거 모르셨죠? 이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를 만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기준선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씨 아저씨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기준선을 이렇게 바꾼 거냐? 그건 절대 아닌데 똑같지는 않거든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맞물려. 그 예전에 제가 예를 들면 형 A 종목 좋아 보이는데 위치가 딱 좋아 지금 이랬더니 야 너 41선 보냐 이러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그래서 41선을 내가 왜 봐? 이랬더니 야 그 41선 자리야. 그래서 형 41선은 21선과 61선의 중간이고 그냥 나 기준선 본 거야. 이랬더니 이 새끼 41선 보네 이러고 형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랬더니 맞네 41선 보네 이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나 41선 안 본다고. 41선 내가 왜 보냐고 했더니 이게 보니까 비슷한 게 꽤 많아요. 전 그런 경험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요, 맞아요. 이거를 갖고 뭐 광야의 41이래요. 아니 저도 기독교니까요. 저도 기독교니까. 볼린저의 기준선은 21선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볼린저에서요, 여기,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잖아요. 여기 기간이라고 돼 있는 거를 우리가 20으로 보통 넣거든요. 승수를 2로 넣고요. 이 21선이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건 당연히 같은 거죠. 기준선은 뭐냐면, 아이고, 여러분들, 이런 공부가 하고 싶으시구나. 기준선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일목에 있는 선이에요. 일목에 있는 선이라고요. 여기 기준선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26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목균형표는 이동평균선처럼 가격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일목균형표는 기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보시면은 이게 딱딱딱 움직이잖아요. 이게 선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처럼 이렇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렇게 딱딱딱 움직이잖아요. 이게 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떤 이평선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비슷하더라. 뭐랑 41선하고 기준선이 맨날 자주 맞물리더라 라는 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본 거고요. 41선 찍고 반등하면 가나안 입성이라고요? 광야의 40일이라고 하죠. 그 형 검색기도 나사로 아니에요? 나사로, 예수님 보고 벌떡 일어난 나사로. 독실하죠. 근데 제가 원래 더 훨씬 독실한데. 뭐 믿음에 크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적 주식에서 뭐 종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저는 여러분 각자의 종교를 다 존중합니다. 기왕이면 기독교가 더 좋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죠. 이게 뭐냐면 날수예요, 날수. 이게 날수입니다. 뭐냐면 일주일이 월화수목금이 딱 5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이거를 곱하기 2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보름.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 뭡니까? 이거 곱하기 2 하면 한 달. 곱하기 3 하면 분기. 분기가 2개가 모이면 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기가 2개가 모이면 1년. 이거예요, 그냥, 사실.
나는 이거는 그래서 저런 이거 숫자 바꾸는 걸 별로 안 선호하거든요. 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맞아, 200일선으로 많이 세팅이 돼 있기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 의미를 두고 보는 스타일이라 일주일 그게 두 개가 모여서 보름이 되고 2주죠 정확하게는. 그게 두 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네. 그게 세 개가 모이면 분기가 되는 거고요. 두 개가 모이면 또 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40일은 뭐야? 두 달, 40일은 두 달이에요, 두 달. 40일은 두 달. 40일은 두 달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으면 1번.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예. 아시는 분들도 이건 많을 것 같긴 한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전에는 480일선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게 왜? 2년선이거든요? 이게 왜? 예전에는 산업주기가 사이클이 2년 주기로 바뀐다. 이게 약간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480일도 많이 봤다고요. 근데 이게 요즘 잘 안 봐요. 왜? 요즘은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산업주기가 1년 사이클로 바뀐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240일까지만 봐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설명을 사람들이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의미를 모르던지. 의미가 있이 봐야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치 무슨 절대적인 해답지가 있느냐. 무슨 몇 일선을 보십시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죠. 막 천일선 이런 것도 보는데 난 천일선을 솔직히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천일 하면은 나는 이승환밖에 생각 안 나는데 천일 동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천일선도 보고 별의별 거 다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미가 없는 건 안 봅니다. 의미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쵸? 자, 저는 이제 1분 딱 진행하고 바로 마치는데요. 내년 히트 섹터? 내일 또 얘기 드릴게요. 지금 30초 남았으니까 이제 제 개인 유튜브로 오시면 되고요. 네, 들으실 분이 제가 좋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아합니다. 요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긴 해서.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뵐게요.